네,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시를 좀 기점으로, 2시 반을 기점으로 시장의 낙폭이 커지다가 지금은 더 밀리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CPI를 좀 확인해 보고 그러고서는 투자 포인트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좀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장 마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권희 부장, 유창희 대표와 함께 정리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CPI 발표를 앞두고서는 벌써 오후장부터 막 무언가 매도 물량이 나와 이거 뭔가 지수가 좋게 나오지 않으려나 막 불안에 떨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희 부장님? 안 좋게 나온다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건데 지금 그나마 전반적으로 걱정을 안 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4월 CPI죠. 이게 5월 CPI는 빠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하락하다가 결국엔 한번 좀 정체 국면을 맞았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텐데 결국에는 이제 주택 지수라든지 쉘터 지수라고 하죠. 그쪽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반등 정도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충격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좀 못 담았던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 오히려 현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오늘 잘 짜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CPI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다시 추후에 물가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떨까요? 대한제당 보겠습니다.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장은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곡물, 비료, 사료 움직였고 그 중에서 특히나 설탕값 상승 때문에 대한제당이 대장처럼 올랐는데 그 공포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테마성으로 불을 붙일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공포 끝났을까에 대해서는 5로 일치가 됐어요. 오늘은 또 가스주가 오르던데 이제 그 테마가 한번 시세 분출하고 다른 주인공 찾아서 움직이나요? 그렇죠. 가스도 지금 가스 요금 인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또 전기 요금도 좀 인상 지금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결정 좀 있으면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연일 좀 우리나라는 물가 오르는 소리만 나오고 있네요. 설탕 가격이 올라오면서 슈거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들은 얘기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설탕 만드는 그 제품이 그게 가뭄이 아니래요. 네. 사탕수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가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엘니뇨네 뭐네에서 이렇게 예전보다 작황이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심한 작황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또 이게 약간 러우 전쟁, 어저께 또 러시아가 그 전쟁, 이젠 전쟁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던 부분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이슈인데 그렇다고 해서 곡물 가격이 최근 올랐느냐? 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설탕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거 자체가 주가에 어떤 모멘텀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작년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옥수수 가격 오른다고 해서 식용유가 없다. 네네, 그러면서 맞아요. 관련된 기업들이 샘표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주가 다 제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대한제당이 다시 못 오른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 기업이 추세가 계속 전환되었던 적은 과거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차익선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여기서 다시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당에 대해서는 이 공포로 인한 시세 분출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현 구간에선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두 번째, YG 엔터테인먼트로 가겠습니다. 차세대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을지 두 분의 생각 보시죠. 5로 일치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YG 엔터도 JYP만큼, SM만큼, 하이브만큼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 여전히 기대감과 함께 혹시나 블랙핑크가 이 재계약이 무산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할 거다라고는 하는데. 네, 블랙핑크는 남아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 기대감은 이제 재계약 기대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건 맞죠, 주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기대감은 여전히 베이비몬스터에 있을 텐데 네. 멤버가 확정이 됐습니다. 티저 영상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때요?
뭐 될 것 같습니까? 제 감성으로는 잘 아직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예,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아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래도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많이 들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멤버들을 보면 다국적 멤버인데 특이한 거는 중국 멤버가 좀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안 들어왔죠. YG에서 결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중국 멤버를 넣기에는 좀 애매하죠. 지금 한중 관계가. 그래서 일본 멤버 2명, 그다음에 태국 멤버 2명, 그다음에 한국 멤버가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7명이 확정이 됐는데 조만간에 이제 티저 영상이 나왔으니까 뭐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YG의 문제점은 다른 이제 하이브라든지 뭐 SM도 사실은 좀 뭐 늦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JYP라든지 하이브가 중심이 돼서 신인 그룹들이 계속 나와서 치고 나갔는데 맞아요. 사실 SM과 YG가 사실 예전부터 이끌었던 엔터사들인데 조금은 노후화된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경연대회를 통해서 뽑았던 인원들 중에 7명을 선출해서 지금 베이비몬스터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만큼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뭐 반영되고 있는 게 유튜브 티저 영상 뭐 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 그 특히 이제 음반 관련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기보다는 약간 이쪽 음악 쪽으로 가수들 쪽으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G가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좀 많이 주가가 좀 오르는 방향성이 기울기가 좀 낮았는데 좀 쫓아가는 뭐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도 배문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안 봤을 것 같아서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했더니 YG 엔터에 대해서도 그럼 상승 탄력도가 좀 더 남아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어쨌든 4대 엔터 기획사 아니겠습니까? 뭐 하이브, JYP, SM, YG 엔터테인먼트인데 뭐 지금 다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만 못 갈 이유는 없다. 또 그렇다. 경연진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K컬처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주로 가볼게요. 정말 보험 이야기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 회계제도 개편의 호실적까지 나왔습니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보험주 봐야 됩니까? 보자라고 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은 왠지 반응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보험주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매력 없죠. 아니 더 오를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를 것 같긴 한데 네. 참 천천히 오르죠. 음. 그러니까 투자의 입장에서 보신다라면 보험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약간의 이제 금리가 오히려 좀 인하되는 부분들이 보험주에는 좋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출 보험사들도 이 담보대출이라는 이런 걸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그 리스크 요소가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오히려 손해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손해율도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농내장 같은 경우 그냥 보험 청구 다 됐는데 약간 악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실제로 요즘엔 농내장 그걸 실손 받으려면 병원 3군데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화되면서 약간 그 보험료 지급하는 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길게 봤을 때는 수익성은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최근에 손해보험사들 주가가 좀 그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참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모르겠지만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손해보험사, 뭐 은행주들 뭐 좀 쉽진 않죠. 맞아요. 저도 한번 그래 저희나 길게 가져가 보자. 배당도 좀 따박따박 받아보자 하고 사고 2주 만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주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도 볼게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드라이라는 키워드, 렌즈 뭐 두 분 맞추셨어요 오늘? 드라이 렌즈? 간단한데요. 볼게요. 인터로즈와 신성 ENG입니다. 인터로즈는 렌즈랑 좀 연관이 되는데 신성 ENG랑 드라이는 어떤 연관이에요?
요즘에 신성인지가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게 드라이룸입니다. 드라이룸. 네, 말려주는 데죠. 네. 네. 드라이룸이 말은 이제 말려주는 데인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드라이룸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신성인지 최근에 이제 기존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클린룸에 들어가는 FFU라고 해서 팬과 이제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 장치를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반도체랑 지금 디스플레이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 위주로 좀 나가고 있고 일부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좀 제한되어 있는데 네.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드라이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도 이제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만드는 과정 안에서 습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량률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립 공정에서 이제 드라이룸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고객사가 뭐 몇 개밖에 안 되죠, 사실 그 제조 공정이라고 하면. 근데 다행인 건 이 드라이룸이 소재 회사들한테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 때 쓰는 그 단계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룸이 소재 회사들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LNF나 다 보면 결국엔 증설 이슈가 계속 있죠. 그럼 결국엔 드라이룸이 계속 지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장비주랑 비슷한 형태의 수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는 바닥을 좀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동박이라든지 전해질 분리막 이런 데 소재 생산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을 좀 좋게 보면 한 8,100억의 영업이익 한 436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 전년 대비 한 매출은 한 2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07% 이상 상향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만약에 지금 못 들어가면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면. 네, 그래서 한 목표가는 2,700원까지 보시고 1차 목표가 2,7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1,9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성 ENG의 목표 주가는 2,700원, 손절가는 1,900원. 지금 매수하지 않고 올라버리면 또 따라잡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것 같으니 뭐 정찰병이라도 보내보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 네. 렌즈 착용 안 하시죠? 좋은 렌즈 착용 안 하죠. 저는 하는데 이게 생필품이 되어 버렸어요. 일단은. 그쵸. 예. 그리고 매 주마다 혹은 매 달마다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산 사람 소비자들은 이탈이 안 돼요. 그렇죠. 유입은 있어도. 네. 그러니까 저도 원래 라섹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젊었을 때는 렌즈를 끼긴 했었는데 젊었을 때요? 어렸을 왜냐면 때, 어렸을 때. 제가 30대 초반에 했으니까 네. 20살 때 했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렌즈를 한번 착용하게 되면 안경보다 편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착용을 좀 오래 하는데 인터로조는 렌즈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독보적이죠. 특히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신흥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인터로즈의 상당 부분의 매출 차지하는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전 남자니까 쓸 일이 없죠. 뭐 어떤 남성분들은 가끔 쓰긴 하겠습니다만은 컬러 렌즈. 컬러 렌즈 시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한번 경우. 시도해 보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도 예전 한때 컬러 렌즈가 유행했었거든요. 요즘도 지금도 많이 유행해요. 쓰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하고 또 이게 리오프닝 수혜줘요. 왜냐하면 마스크 쓸 때는 좀 외모에 덜 이제 민감하게 하니까 렌즈를 안 쓰다가 안경을 많이 쓰시는데 또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렌즈 수요가 또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그 미국의 3세대 콘택트 렌즈 관련해서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로즈가 진출하지 못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렌즈 시장이 3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6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3,500억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시장의 일부만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만큼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성장 모멘텀은 저는 아직은 여전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 증설도 좀 했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고점에서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못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4월 중순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 회사는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34,000원,
최근에 한 2주, 3주 정도 계속 지지가 됐던 자리가 34,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는 34,000원입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다 같이 이제 컬러 렌즈를 많이 끼고 또 이걸 따라하는 메이크업 유튜버들도 다 렌즈를 껴서 제가 이제 보다 보면 댓글에 언니 렌즈 못 착용했어요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44%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77%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렌즈를 한번 껴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 동시효과 특징주는요? 예, 저는 껴봤다가 네. 불편해서 안경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고요. 일단 동시효과 특징주는 저는 뭐 인텔리안 테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 때문에 좀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고 오늘 특히 이제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텔리안 테크가 유상증자한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뺐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돈 가지고 지금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뭐냐? 우주 인터넷용 중계기를 첫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개발하면서 판매까지 같이 이어지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회사가 원앱과 관련돼 있다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 원앱 이외에도 캐나다 회사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두 개 회사에 납품할 거를 이제 개발하고 다시 이제 납품관 계약까지 첫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이제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서 인텔리안 테크가 가장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상증자도 잘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상증자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은 뭐 충분히 메꿔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6% 강세. 유창희 대표님, 동시효과 특징주요? 네, 뭐 저는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겠지만 클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세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아예 시가부터 상한가를 시작을 했고 오늘 거래량이 그냥 그 상한가로 전혀 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화장품주도 강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좀 시장에서는 주가를 좀 방어해 줄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또 추세가 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윗꼬리가 달린 건 아쉽긴 한데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화장품주들이 전일 나온 그 실적주들을 필두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주들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어요. 0.51% 내린 2,497.3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 하락으로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장중 저점보다는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